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지금 뉴스가 이제 한덕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역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가 되면 장관 임명 등에 대해서 논의하나 하겠다고 했고, 이미 3시간 정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서울 모처에서 상당 부분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공동정부를 이야기했고, 인수위를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에 안철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내각의 안철수 대표와의 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가 작업을 잘 해줘야 그것을 인계받아 행정부가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철수 위원장을 예방하는 것이지 정책 협의는 아니다. 인수위 업무와 자신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바람직한 건지도 모릅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 한덕수와 함께 조각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저도 인수위원회에 있어봤지만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 중에서 인수위 멤버가 장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비 단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각,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카드는 상당한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덕수라는 인물,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비판할 게 없으니까 나이가 많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한덕수 이 총리 지명자는 일벌레로 소문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FTA 이걸 갖다가 주도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의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반발했지만 이걸 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또 그전에도 이 통상본부장 같은 걸 할 때 보면 스스로 이 수입차를 탔습니다. 관용차인데 추천 좀 해줘. 스웨덴 사브를 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걸 직접 탔을 만큼 개방론자입니다. 합리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임금 인상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이 삼고초려에서 한덕수라는 이 정치인을 모신 데는 딱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함부로 비토놓기 힘든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일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수진보 관계없이 자기 원칙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윤석열 당선인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진보 정권의 총리로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 행정 부분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는데 국무총리는 스스로 안 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거취 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의 책임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장관들에게도 권한을 대폭이양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와 또 장관과 또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이나 생각이 같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를 옆에 배석시키고 윤석열 당선인이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속도로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나타난 정책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눈에는 이것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 뭐 10개가 넘는 질문을 받고도 그냥 꺼리낌 없이 다 답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답합니다. 뭐 지금 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뭐 나이가 많다, 뭐 구라파라는 표현을 쓰니까 유럽을 구라파라고 했다, 옛날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덕수는 하버드 박사입니다. 그리고 주미대사를 3년 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정말 대단한 물건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지금 한덕수라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초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걸 보면 이 안철수 대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에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된 데 대해서 첫 총리는 야구로 치면 선발투수다. 선발투수가 마음 놓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잘 만들고 정리하는 게 인수위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수위는 어디까지나 역할을 하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리가 지명된 이상 장관들도 아마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이 총리방을 하나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그리로 출근할 겁니다. 급속도로 권력이 이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어쩌면 이제 인수위원장이지만 큰 역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부터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일.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 말처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같은 거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각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일단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리뷰를 했다. 프로세스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식 검증 절차 등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덕성에 관계없이 일단 전문성 잘하는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인사검증팀에 넘겨서 검증해봐라.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 장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이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느냐?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한번 리뷰를 했다. 다만 장관 후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러면서 누구는 뭐 개인 사정으로 안 한다 했다. 임종용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상당한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 일처리는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일단 권력 이양을 한다. 다만 그 책임도 지게 한다. 그러니까 장관이 밑에 사람들 다 임명하게 하고 못하면 당신이 책임져. 박정희식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한덕수 총리 지명자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